독고밀집사의 라면 이야기. 송이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시리뽕도 생각하고 있다. 하이바는 멋있다. 시리뽕은 다리가 짧다. 하얀 발이 보인다. 일요일 밤 새벽 1시 밤 12시 56분 지금 새벽 1시에 이제 라면에 라면 당근하고 잠깐만요. 고양이 털. 라면 당근 참치 캔 4분의 1 국물 맛이 이제 틀립니다. 그래가 이제 라면에 당근이 한 개 한 80% 있는 거 거의 한 개를 다 넣었습니다. 당근이 거의 산삼급입니다. 산삼. 그러니까 당근을 많이 먹으면 평소에 가까이 두고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거 오늘 영상도 이제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에 올라갈 건데, 일단 어제 한 개 올려보니까 약간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채널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뭔가 노출 아예 안 되던 것들이 조회수가 쪼매씩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영상도 3개만 해갖고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에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해갖고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하고 3일 동안 운동 영상도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에 올리고,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가지 뭐 이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갖고 알아놓으면 좀 좋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주식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해놨어도 지금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에 주식 이야기는 처음 한다 아닙니까? 그만큼 또 나름대로 또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썰을 한번 노하우를 한번 좀 정보성 노하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갖고 얻지 못할 그런 그 귀한 정보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인생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밀집사 검색하면은 제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일단 모든 게 다 있어요. 11개 포스팅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공부하면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 종목 선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정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왜 주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먹방을 이제 올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문걸 하게 돼요. 어문걸 해갖고 다 떨어먹고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갖고 이제 돈을 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알뜰살뜰하게 불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그 어문짓거리를 안 해갖고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뒤로 나자빠지기 시작하면은 한 번만 해갖고 실패해버리면은 그냥 마이너스 10년 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살, 60살, 특히 20대, 30대 분들 40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안 올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에 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 미래가 바뀌어요. 그리고 20대, 30대는 지금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은 하나 있었어도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20대, 30대 분이 계시면은 천운을 만난 겁니다. 천운을. 이 밀집사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이야기를 이제 지금 그냥 듣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들어가지고 꼭 그 노하우를 해갖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다가올 40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가지고 한번 잘 봐주시면은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참치를 넣으니까 맛이 틀리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한 거. 우리가 한 번만 실수해도 마이너스 10년 간다 그랬죠. 그거 한번 겪어보시면은 아, 내가 이제 인생에 꼬였구나. 그렇게 이제 딱 느껴지게 되고 인생은 막 아주 마이너스로 그냥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성공만 딱딱 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그 길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돈이 모이면은 되도 않은 거 쓸데없는 거 갖고 이제 인생 마이너스 간다니까요. 가게 대해서의 공식이에요, 공식. 잘 되는 게 잘 없어요. 장사 같은 거 하고, 또 뭐 이상한 거 또 주변에 누가 뭐 잘 된다 그래갖고 뭐 그런데 또 돈 쓰고, 뭐 또 그러고 또 뭐 또 그나마 나은 거는 이제 좀 아파트 산다고 아파트 사는데 이제 돈 다 쓰고 이제 빚더미에 앉아갖고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40대 되면은 40대에는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갖고 이제 뭐 직장생활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큰 부는 못 만들더라도 뭐 건물 하나 한두 채 정도는 사고, 돈 주식 잔고에 있는 거 돈 좀에 찾아갖고 아파트 하나 사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불릴 줄을 모르니까 계속 이상한 데 자꾸 쓰고 해갖고 인생이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올바르게 투자해갖고 올바르게 불리면은 1000만원이 2000만원 되고 5천만원이 1억 되고 또 막 1억이 또 2억 되고 3억 되고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은 쓸데없는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길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당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좋은 거니까. 제가 이 당근이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건강에 진짜 좋기 때문에 일부러 넣어가 먹는 거예요. 눈 건강하고 췌장, 신장 이런 모든 장기, 간하고 다 좋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루에 2개, 3개씩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1개 정도, 이틀에 1개 정도 적당하게 꾸준하게. 올바른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투자인가? 제 블로그에도 다 있지만 일단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그 전에 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뭐 기획부동산 다단계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저 주변에서 알려주는 거 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저축하면 안 되고, 물론 처음에 약간은 해도 되는데, 저축이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돈을 뿌릴 줄 모르니까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껴 써갖고 그냥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모아 놓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락하고 그거 해갖고 돈 모이면 아파트 사락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60살 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삶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 20, 30대 분들 나이 40대쯤 돼갖고 이제 다시 40대부터가 이제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때쯤이면은 이제는 좀 직장생활 안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기만의 어떠한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런 삶을 목표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해갖고 아파트 사고 애 낳고 그 다음에 이제 60살이나 65살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은, 그렇게 살 줄밖에 모르니까 돈을 불릴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거를 세뇌시킨다는 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불릴 줄을 모르니까. 인생은 이렇게 공부해갖고 좋은 취직자리 얻어갖고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해갖고 애 낳고 아파트 사가 빚더미에 앉아갖고 평생 동안 일하면 된다. 이제 그거 세뇌시키는 거죠. 돈을 불릴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축해야 된다 하고.
저축은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그리고 주식은 안전자산이고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은행에 돈 현금 넣어놓는 거 5천만원까지 보호자 예금 되죠. 그게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라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니까요. 저축해갖고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게 위험자산이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금융은 달러로 돌아요. 연방준비제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달러를 그냥 만들어내요. 컴퓨터 상으로. 그래가 그걸 은행한테 줘갖고 이제 뿌려요. 그리고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고 이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고 달러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 1,000원, 이 화폐 가치가 1,000원이라는 게 미국 달러에 대비해 갖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인정받았을 때 그게 1,000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러면 뭐 체제가 뭐 붕괴되고 뭐 공산화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1,000원이 1달러하고 비교했을 적에 가치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1,000원의 힘을 발휘를 못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 세계는 어차피 달러로 돌아가는데 현금이라 하는 거는 왜 위험자산이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인자서 아 그게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른들 보면 이제 그런 말 하죠. 나도 인플레이션 안다. 근데 그거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은 그냥 그 말만 아는 거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뜻을 몰라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위험한 거고 왜 은행에 돈 넣는 게 위험 자산이냐? 우상향으로 봤을 적 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현금은 우하향으로 가요. 차트로 따지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점 없어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달러를 계속 찍어내죠. 찍어내고 이제 정부는 빚을 지죠. 근데 그 빚하는 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 그래갖고 없애버려요. 걔네들도 저거끼리 이제 뭐 회의하고 이렇게 연준에서 회의해갖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가치가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치가 있게끔 원유하고 이제 막 이래가고 막 다 섞어갖고 해외 선물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파동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부자들은 이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가 비싸게 팔고 이런 막 하면서 돈을 자산을 막 불려 나갑니다. 막 엄청나게. 그래가 돈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것에 내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안전합니까? 단지 지금 당장 그 돈이 안 사라지니까 안전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돈은 불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불어난다고요.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 2년 지나면은 그게 그 돈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의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 우상향이라 하는 그 자본이 불어나는 것에 그냥 그게 묻혀버리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내 돈이 더 많아졌는데 1,000만 원에 800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지만 나는 1,000만 원이 지금 2,000만 원 돼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1,000만 원을 갖고 800만 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뭐 남들은 부동산 돈 벌었다고 옛날에 사갖고 지금은 이제 버블 붕괴되고 있죠. 모든 것은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터져요. 버블 붕괴.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그냥 뭐 옛날에 저 뭐고 중국이 어디고 뭐 다 버블 붕괴 갖고 다 부동산가 폭락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 버블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갖고 그거 하면 돈 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세뇌돼 갖고 이제 부동산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쪽으로 들어가 갖고 이제 막 엄청나게 돈 좀 이제 한 10억, 20억 있는 사람들 막 잘못 좀 더 막 규모 좀 크게 욕심에 눈물어 갖고 막 대출 받아가 크게 하다가 지금 10억, 20억 날리게 된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그게 안전한 길입니까?
10억, 20억이 1, 2년 지나면은 40억씩 돼 있어야죠. 30억, 40억 돼야죠. 100% 확률로 안전하게. 그게 안전한 거지. 리스크가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도 하죠. 주식이 그러면은 전쟁 나갖고 다 날라가 버립니다. 전쟁 나면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가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진짜로 전쟁 나갖고 그냥 막 다 초토화가 됐다.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다 가치 없어요. 어차피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금으로 갖고 있든 주식으로 갖고 있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죽을 확률이 더 높죠. 이제 그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안전한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기업의 가치. 거기에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 길만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코인이나 이런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뭐 선물 마진 이런 걸로도 트레이더죠. 저도 이제 거기에 도전을 할 건데, 그거를 잘해갖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거기 사기꾼들도 섞여 있죠. 거기에서 내가 해갖고 될 수 있냐? 100%로.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자신 있어요.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볼 건데,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쪽 방면으로 어떠한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어떠한 뭔가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도전을 해보는 건데, 그것도 해봐야 알죠.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100% 안전한 길을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가 지금 그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주식밖에 없다고. 그러면 주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주식 해갖고도 떨어먹고 돈 날린 사람들 많죠? 전재산 날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주식하지 마라 하는 막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돼요. 당근은 막 한개가게 통째로 쓰러니 당근이 많습니다. 어디 식당 가도 이런 건 없죠. 그래 집에서 당근 챙겨 먹는 게 최고의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현금의 가치는 계속 우하향한다는 걸 깨닫고, 내 미래가 경제적 자유, 20, 30대 분들 이제 준비해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40대에는. 그리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빨리빨리라는 거 찾아가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들어가면 보면은, 그런 길을 가보면은 사기꾼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빨리빨리 돈을 버는 길이 아니고 빨리빨리 죽는 길입니다. 거기 가면 빨리 죽어요. 빠르면 3, 4개월, 6개월, 좀 늦어도 1년 안에는 전재산 다 탕진하고 저승 갑니다. 빨리 죽는 길, 그런 길 가지 마시고 올바르게 한 15년에서 한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돼요. 20대 분들 특히. 그리고 20대 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아니고 얼라입니다. 얼라. 아가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지, 그거 외에는 그냥 저 초등학교 다니는 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고집만 세고 그냥 머리만 이제 굵어졌다고 내가 이제 낸덱하고 어른이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저 본능에 살아가는 아하고 똑같습니다. 천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를 40대가 돼 보면은 이제 그때가 갖고 압니다.
아, 막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네, 그때 20대 30대 때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였고 천지도 모르는 아였구나. 근데 세월 다 지나갖고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늦죠. 그래서 이 밀집사를 만나서 제 영상을 이제 몇 개 보면서 생각을 깨우쳐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가지고 곧 다가올 40대를 경제적 자유를 맞은 40대, 직장인 노예 생활하는 40대가 아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돈을 불릴 줄 아는지, 불릴 것을 아는 어떤 뭔가를 좀 아는 놈이 돼갖고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길러잡이를 해주겠습니다. 기업을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네이버에 가면 밀집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 블로그에 포스팅 11개 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보통 망하게 되는 경우가 몰빵처가 망하거든요. 대도 아는 거 테마, 욕심에 눈이 멀어가, 욕심에 눈이 머는 순간 죽는 길하고 사기꾼들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한두 개 뭐 수익 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잠시 갖고 있는 돈이에요. 다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혹시 성적이 안 좋아갖고 좋은데 취직 못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을 알고 올바른 투자를 알면은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꾸준하게 내 계좌에 넣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생활 반드시 해야 되고, 정 힘들면 하기 싫다 그러면은 주 5일 근무로 월급이 좀 작은 데라도 어디라도 들어가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만 벌더라도 아껴 쓰면서, 그래가 월세방 좀 허름한 데 얻어가 한 달에 월세 한 20만원 30만원 나가는데 이런 데 얻어가, 뭐 전세 좋아하지 마시고 빚 내갖고 융자 내갖고 전세나 집 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월세 그 한 개도 아까운 거 아니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몇 년 고생해야 돼요. 그거 주식으로 확 벌어버리면은 폭락장 한번 지나가갖고 한번 계좌뻥 튀기 한번 내쁘면 그 월세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집 사갖고 돈이 엄청난 돈이 묶이고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고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갖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예를 들면 2, 3년 뒤에 100% 확률로 2배 뛰기 3배 뛰기가 된다 하면은 해도 되죠.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죠. 그러면은 100%라 하면은. 근데 100%가 아니잖아요. 버블이잖아, 버블. 최고점에 롱 잡고 공중제비 도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무조건 주식 계좌에다가 주식을 안 사더라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해야 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네이버에서 나스닥을 검색을 해요. 나스닥 S&P 500 검색해도 되는데 그건 타자치기가 좀 힘드니까 S&P나 나스닥이랑 차트 똑같거든요. 네이버에서 나스닥 검색하면 그 차트 나와요. 그 차트에 보면 주봉, 일봉, 주봉, 월봉이 있는데 그 일봉은 볼 필요 없고 주봉, 월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봉이나 월봉을 봐요. 그거 자주 보면 안 돼요. 자주 보면 안 되고 일봉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면 돼요. 보다가 지금 나스닥 위치가 어디에 있나 그 수치하고 이런 거를 좀 외워 놓으면 됩니다. 나스닥은 옛날에는 8천에서 뭐 만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만스닥 막 이러다가 진짜 12,000이 진짜 최고 고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점이 15,000이죠. 15,000에서 지금 다 빠져갖고 지금 이제 만대인데 저는 8,000까지 또 눌릴 거라고 보기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눌림목이 엄청나게 왔어요. 주식 새로 시작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뉴스에서는 막 안 좋고 뭐 악재라 그러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 벌어요. 무조건 분산 투자 잘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 사람들은. 그래가 이제 직장생활하고 어디까지 얘기했노? 직장생활하고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좀 욕심나고 이러면 더 아껴갖고 100만원 넣어도 됩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잔고에 돈을 계속 꾸준하게 넣고 나스닥 보라 그랬죠. 주봉상 월봉상 나스닥 보다가 음봉이 막 여러 개가 보인다. 주봉상 그리고 막 내가 봐도 올라가던 게 막 떨어져 갖고 있다. 차트가 저점은 못 잡아요. 그냥 대충 보면 됩니다. 대충 신중하게 막 들어가면 돼요.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뉴스 틀었는데 뭐 코스피 지수가 뭐 폭락을 했고 뭐 나스닥이니 뭐시기들이 뭐 다우 지수가 뭐 폭락을 했다 하고 이제 막 그런 거 막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사모을 때가 왔구나. 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왔다고 해갖고 여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거 나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뉴스하고 나스닥 차트가 그렇게 되기를 그거 올 때를 기다려갖고 그동안에 회사 생활 하면서 월급 받으면 일정 비율을 주식 잔고에다가 딱 넣어 놓은 거예요. 그거 넣어 놔면 이자는 없거든요. 이자 없어도 그냥 그거 넣어 놔요. 그 이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뭐 있다 그러죠.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이자 뭐 연 뭐 몇 프로 뭐 3% 뭐 2% 요새는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자 그 뭐 7% 8% 준다 해도 그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한번 먹으면 100% 200%예요. 그냥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뻘짓거리 하다가 싹 다 날려보면은 이자 그 푼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 잔고에 현금으로 딱 보여요. 주식 잔고에 들어가 있는 게 현금이거든요. 주식으로 가지느냐 현금으로 가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현금이라 하는 게 내 원래 쓰던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거 그거 현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잔고는 따로 해야 돼요. 내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주식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고 그 다음 주식 계좌 안에서 이제 안 찾는 돈이죠. 앞으로 20년 동안 거기서 주식으로 갖고 있느냐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은 그 현금입니다. 주식 계좌 안에서 안 찾는 주식을 사지 않은 주식을 팔았을 적에 이제 현금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 매수 주문 가능한 금액 그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평소에 계속 돈 넣으면서 보유하다가 이렇게 나스닥이 폭락장 오고 이러면은 이제 비중을 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뭘 하느냐? 대세 상승장이고 지금 버블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버블이 언젠가 꺼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소에는 거기 있는 총 돈 예를 들면 1000만원이라 하면은 한 5% 정도만 갖고 이제 뭐 단타 치고 노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렸을 적에 몰빵 칠 수 있는 기업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추려내요. 추려갖고 한 5주, 10주 요렇게만 사요. 사갖고 올라가면은 절반 털고 또 나머지 좀에는 또 갖고 있고 그냥 그러면서 노는 겁니다. 그래 놀면서 이제 그 퍼센트 하고 이런 거 하고 다 보다가
힘의 강도를 느끼면서 놀다가 폭락장 오면 이제 갖고 있는 거 50개 종목 있으면은 진짜 폭락장 오면은 50개가 싹 다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마이너스 30%에서 한 70% 사이로 다 변해요. 그거를 겪어봐야겠네. 그거를 겪어봐야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그거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 자본시장이나 이런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 금융,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시장,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를 전 세계를 미국의 중심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로만 들어갖고는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짤짤이 치면서 한 50개 정도 기업을 사놨는데 그게 50개가 싹 다 파란색으로 변해갖고 마이너스 30%에서 막 50% 막 어떤 거는 70%까지 돼 있는 걸 한번 보고 나면은, 와, 이게 밀집사가 말하던 그거가, 그냥 그래 됩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주문 가능한 금액이 비중이 95%에서 90% 정도가 된다 아닙니까? 1000만원이면은 900만원, 950만원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망했는 거고, 또 어차피 기다려봐야 본전 오기를 기다리는 거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모든 자본가들이 계속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만 세게 내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외 선물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떨어지면 돈을 버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파생상품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떠한 큰 하락을 가기 전에 정보를 아는 사람과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 포지션 다 잡고 있어요. 다 잡아놓고 쇼를 하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지금. 돈 불리기 위해서 100조 있는 사람이 200조 300조로 불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달에 저 200만원 300만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4, 500만원 벌어가 먹고 살면서 계속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신분이 그러면은 노동자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뭐 기업체가 있어갖고 사용자 신분입니까? 노동자 신분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그런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뭐 약간 눈치를 챘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낀게 갖고 이제 뭐 좀에 뭐 이제 뭘 좀 아는 놈이 됐으니까 이제 그 낀게가 이제 뭐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은 주식의 기업의 가치는 제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죠. 계속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폭락장에 와서 싸게 사가 비싸게 팔고, 워렌 버핏이나 이 유명하신 분들 뭐 여러가지 많이 이야기하고 가치투자 이야기하고 하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 옛날 시대의 이야기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예요. 책만 읽고 그냥 그랬는 거지. 그 기업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은 떨어졌을 적에 바닥 근처에서 잡으면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전자산입니까? 위험자산입니까? 응?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수익이 보통 나면은 폭락장 때 잡아갖고 수익 나면 보통 100% 200% 수익 나거든요. 그런데 왜 망하는 사람이 있냐?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진짜 이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뭐 블로그에 다 써있는 내용이지만 국물 맛이 막 참치가 들어가야 막 고소하게 죽이네. 그 반드시 해야 될 거 제가 몇 개 얘기했죠. 거기에 연결돼서 나스닥 차트 폭락장 때 사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나 이런 거 쫓으면 안 되고 한두 종목이나 네다섯 종목으로 해갖고 그것도 전부 다 몰빵입니다. 몰빵 치면 안 돼요. 몰빵을 치면은 죽어요. 죽을 확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한 게 아니죠.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어야지 100%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투기를 어차피 주식도 도박판이거든요. 근데 이 도박판에서 내가 이제 투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분산을 몇 개로 해야 되냐? 한 10개로 하면 분산 아니냐? 10개 해갖고 만약에 기업이라 하는 건 상폐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뭐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한테 손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기업이라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나겠냐? 이제는 안 일어나냐?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삼성이 망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망할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삼성이 망하는 정도면 나는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하는 기업에, 특히 뭐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데 보면은 3-4개로 뭐 압축해갖고 뭐 내가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 투자해라 하는데, 그거 따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시절에 어떻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거,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 무조건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고,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한 30군데에서 투자금이 많으면은 50군데에서 70군데, 아주 많으면 100군데, 이렇게 분산을 해놔야 돼요. 기업을, 그러니까, 내가 상승장 때, 뭐, 한 10주씩 사놓는 거, 5주 사놓는 거, 이런 거를 한 50군데, 또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한 25군데에서 30군데, 기업으로 그렇게 이제 분산을 해갖고 하고 있어야 돼요. 단타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뭐, 잠깐 노는 거, 상승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분산 투자를 하면은 한두 개가 죽을 수도 있죠. 죽어도, 내 데미지가 다른 것들 수익에서 그거를 다 감내하고도 수익률이 더 커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가 이제 그게 법칙이고, 그 다음 법칙. 손절하지 마라. 손절하는 방식은 어디서든지 하죠. 박스 치고 있을 적에 박스권 하단에서 사갖고 그거 이탈하면 손절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단타 치고 놀 때 그렇게 하고, 소액으로. 그리고 손절을 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손절을 할 기업을 선택을 하지 마라. 애초부터 그 왜 손절할 기업을 왜 선택을 해요? 주식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로스컷이 없잖아요. 반대 매매가 없잖아요. 마진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장점을 살려야죠. 아무리 폭락장이 와도 기업이 마이너스 50% 70% 가더라도 걔가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라면은, 그러면 그런 종목에 만약에 물타기를 해놨다 쳐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내 평단가, 끌어내려 놓은 내 평단가를 뚫고 올라가갖고 수익도 크게 많이 나겠죠.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 빚내 갖고 투자하지 마시고, 직장생활 잘 다니면서 한 50군데 정도의 분산 투자하고, 처음부터 그 50군데 종목을 고를 때 신중하게 내 목숨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라야 됩니다. 그 50개 종목을. 그 50개 종목은 한번 팔아보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울가먹고 내 자식한테도 이런 기업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가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손절을 할 기업을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그러면은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냐?
나는 모르겠다. 다 똑같이 보인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이제 테마 찍어가 이거는 1000% 갈 것 같처럼 보이고 그거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100%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노하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미래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데 기업의 재무제표를 네이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좋은 거예요.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기업을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라는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기업을 몰빵 치면서 재무제표도 안 보고 사요. 안 보고 사갖고 저 끌려 들어가갖고 폭락장 오면 끌려 들어가갖고 나중에 저 뭐 횡령이니 뭐니 하고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막 그래갖고 돈 다 날려먹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뭐 물어보고 막 그럽니다. 그 물어보는 그 전문가도 몰라요.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신도 몰라요. 신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종목 상담하고 그러면 종목 상담은 기술적 분석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가격을 이탈하면은 손절하세요. 예? 그게 끝이에요. 그 1억 2억 들어가고 뭐 전재산 다 몰빵 쳐놨는 사람이 마이너스 50% 되는데 그 손절이 돼요? 이 손절이 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할 기업을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기업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분산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꼭 보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에서 그것도 100%는 아니죠. 아니지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 안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잘 벌고 있고 그 몇 년치 보여주거든요. 계속 우상향으로 돈 잘 벌고 있는지 아무튼 흑자면은 돼요. 흑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대주주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을 봐야 된다고요. 대주주 지분율을. 대주주 지분율을 안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그런데 50% 이상짜리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도리를 좀 내갖고 대주주 지분율이 한 30%나 진짜 막 작게 잡아서 한 20% 밑으로는 그냥 패스. 그건 패스하고 20% 이상 되는 기업 대주주 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기업만 선정을 해서 제약 앞으로 미래산업 자동차 뭐 철강 하고 또 뭐 인터넷 IT 뭐 많죠. 각 분야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기업을 30군데에서 50군데로 내가 일일이 어떤 기업 뭐 좋다 하더라 하면 그래? 그럼 그거 검색해봐요. 검색해갖고 재무제표 들어가갖고 흑자로 돈 잘 벌고 있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그 투자자 보이거든요. 들어가서 좀 보다 보면 다 찾아요. 그러면 그 대주주 지분이라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 클릭해갖고 어떤 사람이 25% 갖고 있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왜 봐야 되냐? 대주주 지분율이 왜 중요하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그 회사의 총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업인데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배당금도 나오고 회사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왕으로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이 망해야 돼요. 그 기업이 계속 내한테 배당금 주고 내 거기서 대표로 이사로 있으면 내한테 막 돈이 막 수억 수십억 막 많게는 막 엄청나게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거의 황금 거의 알이 기업이 망하게 두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잘 돌아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내한테 돈을 갖다가 내가 한 달에 막 몇 억씩 써도 더 불어나는 그런 거를 주는데 그런 기업을 갖다가 없애겠어요. 계속 잘 되게끔 하겠어요. 어떤 무슨 뭐 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배임 횡령 같은 거 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내한테 세금 다 제하고도 여러분 같으면은 또 어떤 기업이 여러분한테 잠깐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여러분한테 합법적으로 그냥 대충 예를 들어볼게요. 대충 30억을 준다.
매달 이 기업이 내한테 합법적으로 세금 다 내고 그 다음에 모든 이 기업에서 모든 그 돌아가는 것들을 다 제하고 그냥 내한테 30억씩을 준다.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하게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그게 내 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란 말입니다. 이 기업, 황금거위 이 기업을 아낀다고요. 그리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하고 배임 횡령 안 하고 욕심 안 내는 거죠. 배임 횡령하면 상폐되고 기업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또 바꿔 말해볼게요. 내가 이 회사를 투기를 목적으로 내가 돈이 좀 있어갖고 뭔가를 덮어씌어가 테마를 갖다가 만들어가 호재를 띄어갖고 올릴 건데 그 지분율은 낮아요. 그냥 이제 막 호재 씌어갖고 테마 탈 목적으로 기업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호재 띄우고 이런 기업.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세력도 달라붙고 막 돼갖고 뭐 날라간다고 한다 아닙니까? 1000% 2000%. 그러면 그런 기업은 내가 지분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 기업 한탕 해먹고 어차피 그 지분율도 없고 적자 기업이에요. 그리고 호재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은 한탕 해먹고 현금 합법적인 현금 만들어가 치아야죠. 그래갖고 그 세력이 있고 테마가 있고 작전이라 하는 게 있고 막 그런 금융 안에 그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테마를 쫓지 말고 대주주 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기업으로 선정을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겁니다. 30군데에서 50군데로. 그렇게 짜서 소액 비중으로 버블이 진행되고 있을 적에는 단타만 치고 놀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단타만 치고 놀다가 버블이 꺼지면은 그때 몰빵을 치라는 겁니다. 바닥은 못 잡아요. 저쯤은 못 잡으니까 지금처럼 지금 나스닥 만 아닙니까? 15,000 같은 게 만이죠. 그러면은 지금만 비중 한 50% 70% 채워놔야 돼요. 어차피 저점은 못 잡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신중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뭐 사고 그냥 시장가로 대충 사면 돼요. 뭐 수수료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트레이더들도 막 수수료 생각하고 하죠. 수수료 생각하고 매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래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대충 사가 이제 그냥 땅 사놨다 생각하고 묻어놓고 계속 회사 잘 다녀요. 다니다가 다음 달 되면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더 빠졌다. 아 그러면은 또 내가 또 30만원 50만원 넣어가 그걸로 좀 더 사요. 그리고 진짜 폭락장이 와갖고 내가 샀는 것보다 더 진짜 빠졌다. 이러면은 좀 먹을 것 좀 아끼고 해갖고 그 달에는 한 70만원 넣어요. 30만원 넣다가 좀 여유를 좀 여유 자금을 좀 더 이렇게 현금을 좀 있으면은 30만원만 넣고 끝내지 말고 지금은 좋은 기회니까 한 70만원 100만원 이번 달에는 내가 허리띠 좀 쫄라매지 하고 그렇게 넣어갖고 좀 이래 또 사고 그래가 자꾸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좋은 기업에 대주주 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좋은 기업은 흑자가 있는 이런 기업은 다시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쫙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20% 30% 이렇게 됐다고 팔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다? 발바닥에서 잡아갖고 머리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도 어깨에서는 팔아야죠. 초보들이 보면은 발바닥에 잡아갖고 발등에 팔거든요. 무릎 종아리에 잡아갖고 무릎에 팔아요. 이래갖고는 계좌가 안 변합니다. 복숭아뼈에서 잡아갖고 어깨에 팔아야죠. 이거를 해야죠. 아 그건 어떻게 아느냐? 그거 대충 신중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좀 수익률 뭐 100% 올라가고 막 이러면 그냥 뭐 뉴스에 대세 상승장이 왔다 가고 뭐 어디 뭐 전고점을 뚫었다 가고 이러면 이제 뭐 서서 팔면 돼요. 그렇게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돈 찾아내는 거 말고요. 주식을 팔고 나서 주문 가능한 금액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회사 생활 다니면서 폭락장만 기다리면서 지금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40대까지 그렇게 삶을 살면은
40대에 인생이 좀 변해가지고 있고 내 자신의 어떠한 이 돈을 불리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뻘짓거리를 안 해요. 뭐 장사한다 해갖고 뭐 떨어먹거나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떨어먹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저도 장사를 몇 번 해봤는데 다 떨어먹었어요. 그래가 아무튼 뭐 폭락장만 기다려서 좋은 기업에 그거를 사갖고 세월을 보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와, 시간 50분. 와, 제가 50분 동안 이야기했다고요?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 살리려고 모두 노하우, 혼신을 다 담은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와, 참치가 들어가니까 국물이 완전히 틀리네.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 앞으로 운동 영상 3개, 그리고 라면 먹방 영상 앞으로 한 20일 정도 올릴 건데, 여기에는 버금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들은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버금을 안 넣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석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해갖고 이게 다 찍고 나면은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그 유튜브에는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을 입혀 놓으면은 나중에 쓸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어떻게 또 편집하고 다른 음악도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일단은 원석으로 음악 없이 다 만들겠습니다. 밀짚모자 야옹단 채널에서는. 이거 말고도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방울도 버릴 수가 없다. 이야, 진짜 맛있네요. 그래가 이제 또 마무리로 애들, 송이 저기 있네요.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우리 송송곤주 지금 제가 밥 먹는데 밑에서 자고 있었네요. 그래가 이제 아무튼 네이버에서 밀지사 검색하시고, 그래가 인생을 바꾸도록 합시다. 앞으로 또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노하우, 실패만 하다가 살아온 이 밀집사의 실패에 대한 노하우, 이거를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